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계사를 방문했는데 의정 갈등 관련해서 중재를 좀 종교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더니 증언은 맞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 소식 준비했는데 먼저 오늘 장면 먼저 확인하시죠. 요즘은 참 여러 가지 걱정들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지금 의료대란 문제도 사실은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을 해야 돼요. 종교계의 역할도 이럴 때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방문을 어떻게든 좀 늘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입술 없이 이빨이 부딪히는 겁니다. 제가 본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화 자체가 대화가 아니라 싸움입니다. 네, 정부하고도 한번 대화를 좀 해보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그제는 용산역에서 귀성연사를 했고 어제는 인천 계양 본인의 지역구를 찾았고요. 오늘은 진우 스님을 예방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석 연휴 동안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선 평론가, 네. 오늘 저렇게 가서 이제 의정 갈등의 조정자 역할, 네. 중재자 역할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진우 스님한테 기대했던 것은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근데 네. 증언은 의사를 늘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그 원칙적으로 진우 스님도 여러 가지 자기 원칙론을 놓고 보면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맞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지원하다. 다만 지금 이렇게 갈등이 꼬여 있는데 본인이 또 지금 뭐 개신교, 불교 이런 쪽 다 합한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 의장을 예. 지금 진우 스님이 맡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하고 사실 우리가 또 중재를 한번 해봤다 했는데 그렇게 메아리가 없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느낌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지금 의정 갈등에 대한 문제는 정치가 풀어야 할 영역인데 오히려 이걸 종교 지도자에 가지고 풀어달라고 얘기한 게 저는 조금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물론 종교도 힘을 합해야 되는 그런 좀 말하자면 일촉즉발의 상황은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 너무 정치에 풀어야 할 영역을 종교로 가져가다 보니까 아마 진우 스님도 나도 노력은 하겠지만 정부 방침 옳은 것 아니냐니까 이건 정치가 좀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저는 우회적인 대답을 했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추석 연휴까지 이재명 대표 저렇게 광폭 행보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외연 확장과 대선 가도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신모 원료를 두고 발을 내디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어제는 계양을 찾았습니다. 계양에서 시장을 찾아왔는데요. 둘러봤는데 그 장면도 확인하시죠. 물어보신다고. 이거는 큰 걸로요. 시금치 필요 없으세요? 시금치 너무 비싼데. 대파하고 소박 얼마예요? 큰 걸로 좀 많이 사세요. 못 삶아주신 것 같아. 우리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무를 둘러싸대 엄청 예, 형친 부의장. 어제는 시장을 갔는데 보니까 아내와 통화하는 것 같죠? 뭘 사다 달라고 하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네. 시금치 정말 비쌉니다. 네. 그래서 금이 그 금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예. 있죠. 그래서 지금 제1야당 대표로서도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또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또 종교제 단체도 만나야 되고 또 추석을 맞이해서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참 바쁜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지역구 행사가 있고 아니면 저렇게 지역구 얼굴을 비춰야 되는 건 맞지만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면은 지역구를 저렇게 다닐 때 결국 힘을 더 많이 얻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꼭 유세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보시는 분들 많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고 또 가끔 쓴소리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국회의원을 직접 보게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래도 덕담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구 관리라 함은 그렇게 얼굴을 비추면서 좀 힘을 얻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또 지역구 관리를 한다는 게 또 뭐냐면 또 지역구의 민원도 챙기고 현안도 챙기는 것인데 사실 그런 역할들은 보좌진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 해주느냐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대표를 하면서 저렇게 지역구 국회의원 역할도 한다? 그럼 보좌진들이 많이 힘듭니다. 저도 보좌진 출신이라서 보좌진들의 그 노고를 또 많이 아는데 아마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지역구도 챙기면서 당대표로서의 활동도 할 수 있는
하는 거는 아마 뒤에서 보좌진들이 많은 노력들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본인이 여러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재판도 받으랴. 평소에는 그러니까 재판 등등의 일정이 바빠서 저렇게 지역구를 챙기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명절에라도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가 의료 대란, 의료 공백 사태죠. 오늘도 뭐 광주의 한 환자가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 갈 곳이 없어서 뺑뺑이 놀다가 90km 떨어진 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이거를 하나의 공세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오늘 본인의 SNS에 이런 짧은 동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아프지 말자. 또 한 번. 아프지 말자. 예, 송영원 대변인 얼굴은 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다들 얘기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조심하자 이런 것들을 인사로 많이 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이걸 풀어야 한다,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공격의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다만 김한규 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한규 의원 부친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 응급실을 제때 못 갔던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설명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을 타박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 문제는 어느 한쪽 그러니까 정부 여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야당도 지금 국회 다수당으로서 우리 정치에서 굉장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도 봤듯이 이재명 대표도 종교계 지도자들에게만 이거 중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지금 추석 연휴 동안에도 뭐 의료계 관계자를 만난다거나 혹은 뭐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이 대화에 동참해 주시라. 야당도 있으니까 믿고 협의체에 들어오시라. 이런 걸 해주는 게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떤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거나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 테이블이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 정치인 본연의 책무에 좀 충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